내가 모르는 작품인데 읽어야 돼. 안 읽어야 연관이 통폐도 안 되고는. 어? 문제를 먼저 본다는 건 말도 안 돼. 왜냐면은 네가 모르는 작품인데 문제를 먼저 보면 어떻게 되냐. 지문을 100번, 1000번을 가야 돼. 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게 되거든. 그럼 뭐한 짓이에요. 처음부터 읽어야 되거든. 모르는 작품이면 읽어야 돼.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 괄호, 공간을 나타내는 말 괄호, 시간, 공간, 괄호. 알겠죠? 정서태도 밑줄 하면서 읽으란 말이야. 알겠지?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연계 대비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작품 들어갑니다. 광장이에요. 자, 광장이라는 이제 작품은 이제 광장이라는 공간과 반대편에 있는 밀실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60년 역사적 사건 뭐가 있었습니까? 4.19 민주화운동 혁명이 있었잖아요. 4.19 혁명 일어난 해 연말에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표현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1년 전에만 출간됐더라도 이건 불가능입니다. 이거.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막 사상에 대한 얘기 막 나오고 공산주의 얘기 나오고 막 그리고 남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용납 못하죠. 독재 정부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작품 나올 수 없어요. 이게 60년 연말에 이제 발표된 작품이기 때문에 평론가 중에서도 그 대한민국의 그 제1 가는 평론가 김현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0년이라고 하는 혁명의 우리 민족 최대 축복이 바로 이 작품이다 라고 극찬을 남기지 않았던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해준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합니다. 아무튼 자, 광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목 광장과 반대편에 있는 밀실 이 둘 사이에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뭐 광장이 플러스냐? No. 알겠죠? 광장 플러스 아닙니다. 알겠죠? 자, 빨간 펜으로 중요하니까 써보겠습니다. 밀실은 남한, 북한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남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광장은 북한을 얘기합니다. 북한. 알겠어요? 둘 다 마이너스예요. 둘 다 마이너스예요. 둘 다 마이너스. 왜냐면은 이 광장은 뭐냐면은 개인의 공간이야, 사회의 공간이야. 사회적 공간이고 여기는 남한은 개인적 공간이야. 자기 집에 짱 박혀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밀실이야, 밀실. 갇혀 있는 작은 공간, 개인의 공간. 알겠죠? 그러니까 남한.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뭐가 부재하다는 게 이제 마이너스냐? 왜 마이너스냐? 이거는 개인의 자유가 없다는 거. 개인의 자유 부재. 요 이유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 또 뭐야? 자유주의인데 너무 자유주의니까 사기꾼들, 도둑놈들, 범죄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것이죠. 반칙 이런 거. 그래서 사회적인 소통, 사회적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대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이제 검정색으로 요런 마이너스를 모두 지양하고 지양해서 주인공인 명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대상이 뭐냐 했을 때는 광장의 성격과 밀실의 성격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푸른 광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광장과 밀실의 의미 정리해놨고요. 눈치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1945년 해방 직후서부터 시작해갖고 50년 한국전쟁을 기본적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알겠죠? 50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부터 1953년 무렵 정도라고 써놔요. 정확하게 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알겠죠? 역사적 배경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뭐가 있었습니까? 해방이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고.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광장에 대한
용어 이렇게 대비하면서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야기 전체 줄거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주도, 여기 독도, 여기 대마도, 여기 일본 대륙 쭉 일본 열도. 자, 여기 이제 38선이 두 동강 이렇게 남북 분단으로 시작된 해방 직후의 암울한 현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남한의 현실은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태. 세 글자로 볼까요?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정말 쓰레기 같은 사회다. 범죄가 만연한다. 요거 세 글자로 뭐야?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남한은 부조리한 세상. 헷갈리면 여기가 써놔. 남한. 이게 난 지도 같지 않다. 그러면 남한이라고 써. 지도로 보이면 남한이라고 안 써도 되죠. 나중에 필기해 놓고 선생님 이거 그림 뭐예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위쪽은 뭘까요? 부자유라고 써요. 부자유. 여기는 이제 북한 땅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 없어? 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북한이다. 그림이 뭔지 모르면은 써놔. 북한이라고. 자,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월북으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을 맞습니다. 조금 빨간 펜으로 적겠습니다. 화살표 위쪽은 잘 띄게. 월북을 한다. 큰 스토리만 일단 틀만 잡겠습니다. 명준이라는 주인공이 월북하는 게 이제 일본 큰 사건입니다. 근데 갔는데 북한도 별로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쟁이 터지고요. 참전을 하여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전쟁에 참전 플러스 포로가 돼버립니다. 남한군의 포로가 돼버린다. 북쪽으로 넘어가서 북한군이 됐는데 덜컥 잡혀가지고 포로 신세? 남한군의 포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화살표를 남쪽 땅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잡혔으니까요. 화살표를 만들고 자, 인도로 가게 되는 건데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명준이라는 인물의 선택, 즉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중간. 뭐라고 합니까? 지랄국이야. 중립국입니다. 중립국을 선택한다. 이렇게 남한도 아닌 북한도 아닌 중립국 인도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화살표 다시 한번 푸른 바다로 푸른 광장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은유적 표현인데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광장 자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 체제를 나타내는 어떤 한계를 지는 광장이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몸을 던지는 자 바닷속으로 자결을 합니다. 투신 자살. 자살을 하면서 내가 빠진 바다를 푸른 광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는 거는 약간의 그 중의적인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푸른 광장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이제 화자 입장, 서술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플러스예요. 주인공 입장에서는 죽는데 누가 하기 플러스인가요? 소극적 선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그거를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 틀을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 뭐야?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월북해서 참전하여 포로됐다가 중립국행 선택했으나 가는 길에 자살한 이야기. 간단하죠? 지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결말 부분에 EBS에는 실려있지 않은 사실 지금 선생님이 수업 오기 전에 전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자요. 이제 소설 시작한 이후로는 이게 지금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이 광장의 분량이거든요. 이런 분량을 다 읽어야 돼요. 이걸 다 읽고 지금 내가 다 정리를 해오는 거라서 소설이 있는 소설 수업하는 여기 분당 와가지고 수업하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전날은 그냥 죽을 것 같아. 어제는 또 대치동에서 10시까지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집에 가서 수업 준비하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전에 읽은 작품이긴 하지만 또 봐야 돼요. 이게 너 읽으면 다 기억나는 평생? 그건 아니지. 또 봐야 돼요. 설명한다는 건 또 다르거든요.
내가 읽어서 이해한 거랑 기억이 희미해진 거를 되살려서 다시 설명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야. 또 읽어야 돼. 정말 지랄 같습니다. 중립국이야, 지랄국이야. 중립국. 안 통합니다. 네, 냉랭한 것들. 이런 반응을 보고 뭐라고 하죠? 곤잘레스.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고. 차갑게 웃는다. 뭐야? 냉수야, 냉소야. 냉소. 자, 부채 얘기로 가겠습니다. 부채. 아, 덥다. 부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채 얘기가 있다. 부채. 쥐일부채가 뭐야? 춘향이 앞에서 이도령이 촥 펴던 부채 있지? 그 부채를 생각하면 돼. 촥. 알지? 뭔지 알지? 부채 뭔지 알지? 촥 펴는 거 있지? 그 부채 얘기가 이제 결말 부분에 나옵니다. 결말 부분에. 자살 직전에 중얼중얼 거리는 대사 중에 나오는 건데, 자, 부채 얘기로 이제 이글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렇게 X자를 위쪽이 크고 만나는 점이 아래쪽이 작은 것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요런 식으로 X자 모양을 그려보시고요. 예상했겠지만은 호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부채 완성입니다. 이게 부채다. 부채 특성상 바깥쪽은 넓고 안쪽은 손잡이 부분은 점점 좁아지는 형태. 이해되죠? 네, 깔때기 모양이다. 자, 그래서 요 선을 또 하나 그려볼 텐데, 요렇게 하나 1구간, 요렇게 하나 2구간, 요렇게 하나 3구간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 다른 걸로 번호 붙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1번이라고 붙여주시고 2번 그리고 3번 붙인 다음에, 됐죠? 1번, 2번, 3번, 그리고 여기 극점을 동그라미 딱 하시고, 자, 이걸 4번이라고 이제 번호 붙이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리고 여기 다시 점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쳐내야 된 어떤 위태로운 지경을 지나니까 다시 넓어졌죠. 이런 특이한 부분을 5번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빨간 펜으로 이제 적을 텐데, 여기를 이제 5번을 뭐라고 하냐면은 푸른 광장이라고 한다. 자살하는 공간,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 여기는 이제 타고르호라고 하겠습니다. 타고르호. 자, 타고르호. 자,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가는 배입니다. 배. 타고르호. 여기가 가장 위태로운 지경이죠. 왜냐하면은 살아야 되느냐, 중구해야 되는 거냐, to be or not to be. 결정적인 햄릿의 대사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위태로운 지경, 가장 위태로운 지경. 여기가 그래도 제일 넓은 지경이었죠. 그래서 1번은 남한에 살던 때, 2번은 월북 이후에 북한에서의 생활. 알겠죠? 이거는 이제 전쟁 시기에 포로 상태가 되었을 때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마지막 결말 부분에 부채를 비유해가지고 부채에다가 빗대가지고 이제 자기 살아온 인생을 쭉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서의 넓은 인생 영역, 점점 좁아지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의 극단적인 어떤 그 절망적 상황, 마지막에 이제 자살. 빨간 펜으로 씁니다. 지금 이 자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하는데, 자, 1번하고 2번 듣겠습니다. 1번, 2번. 자살의 의미는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뭐 죽어버리는 거니까 소극적인 거죠. 그리고 소극적 선택이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삶을 버리는 거니까 부정적 선택이죠. 저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넓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계기가 있죠. 타구로에서 다시 빨간 펜 박스리 딱 하시고, 이때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뭘 봅니까? 끼룩끼룩 새 두 마리를 봅니다. 새 이름은 뭘까요? 자, 갈매기 두 마리를 봅니다. 자, 이걸 보면서 뭘 연상해? 자, 은혜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태어났으면 딸이었을지도 모를, 자, 뱃속에 들어있었던 그 자식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인물을 보면서, 자, 죽었던 내 애인과 딸이 새로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으로, 알겠어요? 그들 뒤를 따르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살아서 괴로운 것보다 죽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으로 뭐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넓어지는 긍정적 의미의 획득입니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알겠죠? 이렇게. 자, 큰 틀에서 중요한 얘기만 짚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 관계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웁니다. 자, 여백 넓은데 확보해 두시고요. 곤잘레스 보고 있니? 봐야 돼. 자, 인물 관계도를 그립니다. 자, 아빠, 엄마, 그리고 아빠, 엄마 없는 처지에서 이제 남한에서 살아갈 때 도움을 줬었던 변성기야, 변성재야, 변성재 씨, 그 은행 지점장 등등의 인물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친구, 부모 써야 되고 자기 써야 되니까 부를 요 여백을 두시고 부를 이쯤에다 쓰겠습니다. 부 그리고 모 적겠습니다. 중심 인물이 뭐라고요? 명준입니다. 명준. 자, 명준 쓰시고요. 한자로 쓰면 이제 밝을 명자에다가 중걸 준자로 쓰는 이렇게 이제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명준. 한번 쭉 써보시고요. 그렸니? 그림 딱 그려. 자, 썼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이름도 적어놔야 되겠죠? 자, 야, 이 형도 월북했어. 이 형도 월북한 거야. 이 형도 월북했다고. 이 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도 씨, 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형도 씨, 아빠가 먼저 월북을 합니다. 월북. 조금 있다가 이때 당시는 이제 해방 일어난 1900 해방이 되었던 그 해 1945년에 이미 월북해버리고요. 자, 명준도 뒤따라서 월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해놨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에 아버지가 월북을 한 다음에 어머니가 곧이어서 머리에 도너츠를 얹고 사망에 이르게 된 후에 고아 신태가 돼버립니다. 사고부친이라고 하죠. 사방을 돌아봐도 친척이 없습니다. 나이 보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하느냐? 자, 아버지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변성기야, 변성재야. 변성재, 변성기 아니고 변성재. 변성재, 친구 표시 이렇게 해볼게요. 친구, 알겠죠? 친구, F, fuck, 아니, 친구, friend. 네네. 자, 이렇게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성재의 만화라고 있겠죠? 이렇게 뭐라고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인물 쭉 밑으로 내려서 2명을 적겠습니다. 2명 왼쪽에 오른쪽에 다 적습니다. 영미라는 여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미 써보시고 그 다음에 자 태섭이라고 하는 친구 이름이 있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적어. 자 태섭이라는 인물과 영미라는 인물 태섭이라고 적었어요? 태식이 태섭이 아니라 태식이 수정 태식이. 자 얘는 오이꾼이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세상 재미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자 막 대충 사귀고 뭐 이런 뭐라고 합니까? 아주 가벼운 남자입니다. 가벼운 남자. 자, 여기 쓰겠습니다. 은행 지점장이라고 써볼게요. 은행 지점장. 잘 살아 못 살아? 엄청 잘 살아. 그러니까 이 명준이라는 친구의 아들을 돌봐줍니다. 자, 그게 가능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명준을 조금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요 아래로 쭉 내려서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자, 명준이 하고 중간에 윤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강씨입니다. 요거는 이제 책을 읽은 사람만 알 수 있는데 강윤혜라고 나와요. 하트를 쓰고 하니까 하트. 강윤혜. 자, 칸이 부족하니까 세로로 적을게요. 나는 강윤혜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윤혜라고 나오는데 강씨입니다. 강씨. 딱 한 번인가 나와. 이 성씨가 강윤혜예요. 강윤혜. 자, 러블러브하는 관계인데 영미가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잘 만났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전개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명준이한테 한자 지운다. 명준이한테 프레스가 들어옵니다. 자, S서의 자, 사찰계에서 못살게 구는 형사들이 이제 취조하고 고문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몇 차례 불러? 3차례.
세 차례씩이나 경찰서에 끌고 가가지고 졸라 때립니다. 코피 나고 쳐맞고. 알겠죠?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빨간색으로 적습니다. 아버지가 반일 지사이긴 하지만은 반일 애국 지사이긴 하지만은 뭐 해버렸어? 월북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월북을 한 다음에 자, 요거 이제 검정색으로 그냥 쓸게요. 요거는 월북을 한 다음에 이런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민주주의 민족통일 중앙선전단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딱 들어봐도 북한의 기관인지 알겠죠? 여기서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대남방송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대남방송에.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빨간 펜으로 대남방송이라고 써봐.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전방 부대에서 일하다 보면은 근무소다 보면 출첵에 서 있으면은 북쪽에서 방송하는 게 들리잖아요. 그 대남방송에서 이 아버지가 등장해가지고 남한 체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 해? 저 빨리 새끼 자식이네? 그러면서 불러다가 야 니네 아버지 연락하냐 난 이러면서 언제 연락했어? 이렇게 다그치겠지. 그러면서 졸라 때리는 거야.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취조와 고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너 같으면은 남한 사이가 좋겠니 싫겠니? 좋겠니 싫겠니? 연락 싫지. 엄마는 죽고 없지. 아빠는 월북했지. 월북한 아빠가 대남방송 하니까 이 나라에서는 날 계속 괴롭히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밀수선을 타고 월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인천에서 밀수선을 타고 북한행에 오르게 됩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인간관계 설정인 건데 요거 이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랑 어떻게 될까요? 월북을 하는 순간 빠지지 깨지겠죠? 조건이니? 자, 둘 사이 관계는 이제 끝이야 끝. 끝났다고. 왜? 강윤혜를 데리고 갔을 리가 없잖아요. 이 위험천만한 길에 혼자 그냥 가는 거거든요. 말도 없이 가버려요. 그래서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요렇게 이제 된다. 예, 막장이죠. 그래서 둘이 뭘 하게 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사귄 건 명준이, 결혼은 태식이. 알겠죠? 자, 월북 이후에 강윤혜는 태식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요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지웁니다. 다 썼어요? 다 썼니? 자, 지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의 생활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장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병원. 자, 병원부터 갑니다. 병원. 자, 병원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여백 좀 놔두고 병원. 병원에 이제 입원합니다. 입국하자마자 월북하자마자 명준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건데 선생님 EBS에 있는 장면 언제 나와요? 아직 한참 남았어. 아직 전쟁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전쟁 전이야 후야 지금? 전쟁 전이야. 전쟁도 아직 안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야 포로로 잡히지. EBS에 나와 있는 장면은 EBS에 나와 있는 거는 포로로 잡혀서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거든요. 그거 아직 전쟁도 아니기 때문에 한참 넘었어. 명준이 병원에 오게 된 사연을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색깔 다른 걸로 화살표. 병원에 오기 전에 무슨 사연이 있었느냐 했더니 자, 써보겠습니다. 국립극장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국립극장. 자, 써봅니다. 국립극장이라는 건물을 이렇게 짓는 과정에서 자, 요렇게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자, 바로 써볼게요. 의용 공사원으로 일하다가 돈 받고 하는 거야? 돈 안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야? 돈을 안 받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노동력을 여기다가 대주다가 국립극장을 만드는 건설 현장에서 추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이 지금 한 일은 뭐냐 했더니 노동신문이야, 노동신문이야? 노동신문이야. 노동신문 본사에 편집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철학과 지망하면서 철학과에 다니면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인텔리죠.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입국하고 난 다음에도 요런 그쵸? 지식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뭐 아니 이제 펜트나 굴림이 되는 건데 왜 굳이 공사판에 갔느냐 궁금하시죠? 왜 편집부로서 펜트에 굴림이 되는데 삽질을 왜 하다가 추락은 왜 한 거냐?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는 살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이 새끼 부르주아 같은 놈이다. 또 뭐 개인주의다. 이런 얘기 들어버리면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북한 그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가서 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도 이제 되게 틀어지게 되는 건데, 자 양방향 화살표 해놓고요. 사연을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계모를 들여서 살게 되는 건데 그 집구석에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요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몸을 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고민이 생기면은 책을 봐요? 아니면 땀을 흘려요? 보통은 땀을 흘리죠. 클럽을 간다 할지, 지금은 가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면은 달리기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재로 삼아서 나온 영화가 중경상님이라는 유명한 홍콩의 영화가 있죠. 중경상님 알아요? 몰라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집에 가면은 어때? 아버지가 계모를 들여가지고 사는데 이 명준 또래라고 써놔. 이거 꼭 중요하다. 이거 매우 중요해. 자, 명준 또래라고 써놔. 집에 가면은 새엄마가 있는데 왜? 엄마는 죽었잖아. 진짜 엄마는 죽었잖아. 남한에서 죽었지? 북한에서 새 장가를 든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 새엄마가 뭐야? 나랑 동갑인 거야. 생각해봐. 니네랑 똑같은 나이에 엄마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때? 좋아? 아이 좋아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북한 체제라는 게 태민아? 얼마나 빡치겠어요. 아니 사회주의 국가면은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 이건 특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쵸? 영감탱이가 자기 딸내미 나이쯤 되는 자식 나이쯤 되는 여자하고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노동력을 이렇게 좀 노동하는 현장으로 자꾸 자기를 내몰아 간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노란색으로 이제 쓸 거야.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 배경이 있었다. 그래서 대입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문으로 옵니다. 위문. 자, 위문으로 오는데 국립극장이었잖아요. 국립극장에 자 발레단이 갑자기 위문을 오르게 됩니다. 이 일행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은혜라는 문제적 인물입니다. 한자 보면은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은혜 있죠. 그런 의미의 은혜. 그래서 발레단의 이름으로 속해 있던 은혜가 명준을 딱 보고 이렇게 깁스하고 누워 있었겠죠. 깁스하고 누워 있는데 나이스 가이 이러면서 하트 뿅뿅 반해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둘 사이 관계 이제 새로 사랑이 싹틉니다. 요 계기를 마련해서 요 계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공연하게 될 건물을 마침 또 그쵸? 이 멀쩡한 직장 놔두고 노동봉사하는 과정에 그런 성실함 알겠죠? 투철함 이런 걸 이제 높이 사서 둘이 러브러브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뒤에 이제 사연으로 이제 가는 건데 얼마 못 가서 둘이 러브러브하다가 은혜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모스크바로 붕 날아갑니다. 씁니다. 모스크바 예술제. 둘이 잘 사귀다가 국가 차원에서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어떤 그 행사에 발레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두세 달간 떨어지게 되는데 가지 말라고 잡습니다. 명준이. 여자가 갈까요 안 갈까요? 그냥 갑니다. 그걸로 빠이빠이. 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이 전쟁이야. 자, 파이어. 이 진짜 파이어. 전쟁이 일어난 건데 다 썼니? 자, 이제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부터는 전쟁 이후입니다. 써놔. 지금부터는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알겠죠?
지금까지는 아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쟁 전에 그냥 북한 가서 호유식하는 아버지한테 빡쳐갖고 밖에 나와서 방황하던 명준의 이야기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부터는 S서의 지하실이라는 음울한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S서 지하실. S서가 뭐 하는 데야? 명준이 쥐어뜯었던 공부받았던 공간이지. 거기에 이제 권력자로 등장한 겁니다. 왜?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그 이제 서울을 점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이 S서가 무슨 말이야? 경찰서. 예를 들면 뭐 강남경찰서 같은데 거기를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점령을 한 거죠. 점령군입니다. 이제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 지하실에서 취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 이 지하실에는 누가 있느냐? 권력자인 명준이 있고, 그 다음에 잡혀온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야? 호식이야, 태식이야. 호식이는 닭 두 마리. 호식이. 얘 누구야? 태식이. 호식이야, 태식이야? 태식이. 태식이가 잡혀와 있는 거야. 이 새끼가 잡혀올 놈이 아닌데 왜? 오입꾼이었거든요. 뭔 말이야? 이 여자 밝히고 술 처먹고 돈지랄하는 놈이거든요. 은행 지점장 아들이야. 요즘으로 치면 이제 스포츠카 끌고 다니면서 이제 여자들 후리고 다닐 그런 놈인 거죠.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변신을 했는데 국방군의 남한군의 첩자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새끼가 뜬금없죠. 나름대로 자기 나름으로는 애국 활동을 한 거죠. 이 태식의 입장에서는 애국 활동을 한 거야. 국방군이 뭐야? 남한군의 다른 이름이죠. 남한군대의 첩자 역할을 한 거야. 그 와가지고 이제 북한군의 그 군대 주둔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증거가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잡아다가 고문을 해버립니다. 연락 때리고 이러면서 태식이 이제 이 남한군의 끈앞풀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카메라다. 써놔야 돼. 카메라를 통째로 압수당합니다. 그 안에 필름을 현상해봤더니 이 새끼가 북한군의 동정을 다 살피는 증거 자료를 막 찍어놓은 거야. 알겠죠? 스파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찾아오냐면은 누가 찾아와? 그 비련의 주인공. 자, 강윤혜 양이 찾아옵니다. 둘은 지금 어떤 사이라고요? 부부 사이예요. 부부. 근데 윤혜가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포기 살려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 예전에 그 헤어진 거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지만은 이거 욕설 아니다. forgive. 알겠죠? 봐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얘도 F로 답변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이건 fuck you. 그러면서 이건 fuck you예요. 얘가 forgive me 했더니 fuck you. 그러면서 막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추행까지 하는 건데, 이건 추행이라고 추행을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번뜩 현타가 옵니다.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멈춤. 그리고 나서 알 수 없지만 얘네들을 이 부부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준은 어디로 가느냐? 전쟁터로 갑니다. 자,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명준은 낙동강 전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으로 향한다까지 적어놓고 이제 지웁니다. 자, 이제 다 왔다. 자, 낙동강 전선으로 갑니다. 적었니? 이제 다 왔어.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까지만 적고 마무리. 낙동강 전선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쓰던 거에다가 이어서 적어. 낙동강 전선에 참여하게 되는데, 니네 이 얘기 알지? 처음에 남한으로 밀고 내려왔던 북한군이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가 동강나면서 막히기 직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낙동강 이 부분까지 치고 내려온 이 상황. 이렇게 상륙작전 있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낙동강 전선에서 동그라미.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동그라미 동굴이라고 쓰겠습니다. 동굴. 자, 이제 군인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준이와 그 다음에 누가 재회를 하게 될까요? 북쪽에서 사귀었던 애인이 누구야? 남쪽은 윤혜, 북쪽은 은혜. 알겠죠? 은혜랑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은혜는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출연하게 된 것이냐? 간호장교라고 써볼게요. 간호장교로 입대했던 거야. 모스크바 예술제 가느라고 헤어졌었는데 전쟁 나서 간호장교로 입대. 그래서
여기 최전선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비극은 누구 편이냐? 네,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자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은혜가 어떤 상태였느냐? 자, 임신 상태였다. 자, 임신 상태에 누구 얘기? 명준의 얘기. 네, 임신 상태에서 전사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비극적 이야기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잡히고 명준은 어떻게 돼? 자, 은혜는 전사하고 명준은 어떻게 된다고? 명준은 포로로 잡히게 된다. 여기까지. 그 뒤에 얘기가 이제 뭡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타구로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타구로호에서 끝나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은 마무리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내가 장면 중요한 장면을 끊어서 얘기한 거고 사실 이거는 배에서 이야기해서 배에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배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르고르 타구르고 타구로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 글의 시작이야. 그리고 여기가 글의 끝이고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현재 시점이 언제야? 현재 시점이 바로 여기 배 안에서의 시간이 현재 시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대한 회상이 계속 드문드문 끼어드는 거거든요. 회상 이렇게. 알겠어요? 현재 시점은 배 안에서의 일이다. 알겠죠? 결국은 뭐로 끝난다? 자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끝났고요. 오후에 지문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